고요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함께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당신의 삶에는 좋은 에너지의 파동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한 기운, 즉 오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라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형형색색의 형이상학적인 빛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비유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라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에너지장, 그 사람이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와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오라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불안한 메아리,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수많은 가면들로 인해 소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특별한 사람들, 엠패스의 오라는 다릅니다. 그들의 오라는 마치 투명한 그릇과 같고 맑게 닦인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울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비춥니다. 이 투명함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맑고 수용적인 것은 그만큼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상처받고 얼룩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유독 민감하고 깊이 동조하는 것을 단순히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런 특별한 오라가 종종 유년기의 깊은 상처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많은 엠패스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옅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투과성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삶의 시련, 특히 어린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한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 기복이 심한 부모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말 한마디가 나오기 전에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며 부모의 기분에 자신을 맞춰야만 했던 아이.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읽고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하는 것만이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배웁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셨기에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낯설지 않은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가 보통 사람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의 영혼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뻗어나가 말해지지 않은 것들을 찾고 이염을 탐색합니다. 이 영혼의 확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엠패스의 오라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 영적인 감수성의 형태로 결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생존 전략은 힘의 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깊이를 자각한 엠패스는 자신의 민감함이 약점이 아니라 분석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그 자체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고통의 언어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엠패스의 오라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오라는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감정 아래에 살아 숨쉬는 신화적인 이야기, 즉 원형의 흐름과 공명하며 진동합니다. 깨어난 엠패스가 있는 공간은 이상하게도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왜인지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칼 융이 참작이라 불렀던 깊은 내면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드문 에너지장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라에 숨겨진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 에너지는 종종 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맑은 호수, 이염과 치유를 동시에 품고 흐르는 강, 혹은 잊힌 기억들이
고대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깊은 바다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물꿈을 꾼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엠페스에게 물은 단순한 감정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용해되는 심령의 매개체입니다. 엠페스로 산다는 것은 매일 이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헤엄치는 사람인 동시에 바다 그 자체이며 관찰자인 동시에 관찰 대상입니다. 네, 이것은 지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저류, 즉 수면 아래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무시된 것들은 영혼에 주장되지 않은 물질, 바로 그림자가 됩니다. 엠페스의 진정한 재능은 이 그림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격하고 형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오라는 자신이 흡수한 것에 의해 상처받을 수 있는 오라이기도 합니다. 깊은 슬픔이나 분노를 지닌 사람과 함께 있은 후 기운이 완전히 소진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공성, 즉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엠페스의 가장 큰 과제는 나는 어디까지이고 타인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알미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집단의 고통까지 머금은 스펀지처럼 되고 맙니다. 너무 많은 것을 흡수하면 영혼은 당신의 것이 아닌 에너지의 무게에 짓눌려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엠페스들이 고독 속으로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오라를 정화하고 다시 한번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면의 성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엠페스가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원형적 인력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립니다. 마치 우주가 보이지 않는 각본을 써놓은 것처럼 치유자는 상처 입은 자를 만나고 거울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엠페스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칼융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타인의 과업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그들에게서 변화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어두운 숲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들은 빽빽하고 그 가지들은 마치 마음속 미로처럼 뒤틀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곳에 야생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야만성 또한 담겨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엠페스는 종종 이 숲의 가장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그 길을 알고 그 차가운 바람과 원형들의 속삭임을 느껴왔습니다. 길을 잃고 상처 입은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엠페스는 그들을 안내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길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숲속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당신이 단지 안내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엠페스의 오라는 단지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엠페스는 고통을 지혜로, 혼돈을 명료함으로 변성시키는 연금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합하여 온전해지는 과정,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엠페스의 오라는 고통 속에 잠기지 않으면서 고통을 끌어안는 법을 배울 때 강력해집니다.
상처와 그 상처가 숨기고 있는 선물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말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은 열린 마음을 보호하는 검입니다. 그것 없이는 당신이 밝히려 했던 바로 그 에너지에 의해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엠패스가 필요한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현대사회가 무의식과의 깊은 단절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이 숭배되고 논리와 속도가 지배하지만 영혼은 방치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엠패스는 잊힌 감정과 의미의 영역으로 가는 살아있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논쟁, 모든 강인함의 가면 아래에는 연결되고 이해받고 싶은 인간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특별한 엠패스의 오라는 고통만을 감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말하지 못한 꿈, 소리 없는 용기 또한 감지합니다. 그리고 엠패스가 이 아름다움을 볼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영향력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안에서 그것을 일깨웁니다. 그렇다면 엠패스에게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힘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폭풍 속에 서 있으면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능력입니다.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목격하는 용기, 거절당할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공간을 내어주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힘은 미묘하지만 거대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달이 조수를 움직이는 힘과 같습니다. 자신의 오라를 통달한 엠패스는 이 달과 같아집니다. 고요하고 빛나며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집단 정신의 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면의 여정, 즉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의 하강을 겪어야 합니다. 당신이 판단하고 숨기는 자신의 일부를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엠패스의 감수성은 종종 그들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고통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어둠과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어둠을 진정으로 품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오라가 살아있는 실체라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별을 비추는 호수처럼 고요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의 메아리로 가득 차 소용돌이치고 있나요? 당신의 오라를 돌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벽이 아닌 당신의 에너지가 존중받는 신성한 공간, 즉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쳤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오직 당신의 마음이 열렸을 때만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과 휘말림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은 나는 당신과 함께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휘말림은 나는 당신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치유를 가져오지만 다른 하나는 소진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오라를 정화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왜곡 없이 울리는 종소리처럼 더 날카롭고 명료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명료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이끌릴 것이고 다른 이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엠패스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유지하며 실제하는 것에 거울로 서 있는 것입니다. 희귀한 엠패스 오라의 힘은 세상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치로부터 당신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엠패스가 되는 길은 방대하고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해안을 잃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바다에서 솟아오른 섬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섬과 섬 사이의 파도는 보이지 않지만 엠패스는 그것을 느낍니다. 폭풍이 오기 전부터 조수가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런 인식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배신을 감지하고 웃음 가득한 방에서도 슬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두려움의 떨림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러한 인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인간 영혼의 강력한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엠패스에게 힘은 무력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장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장 안에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작업, 깊은 개성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한때 거부했던 자신의 일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오라의 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엠패스는 자신의 그림자, 즉 부인하는 분노, 묻어둔 질투, 침묵시킨 슬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존재감 속으로 들어서는 것은 이 그림자들을 통합하여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보를 주도록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오라는 전쟁터가 아닌 균형 잡힌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엠패스는 고군분투로 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맡김을 통해 얻습니다. 파도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파도가 가르치도록 허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내맡김은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아가 길을 잃었을 때도 길을 아는 나침반, 참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특별한 오라가 얼마나 신비로우면서도 동시에 깊이 인간적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성적인 마음이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기에 신비롭고 상처와 연결에 대한 갈망으로 빚어졌기에 인간적입니다. 거절의 아픔이나 오해받는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엠패스는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에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독 속에서 그들은 조용한 참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갖습니다. 너는 단지 느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빛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속삭임을 말입니다. 당신의 오라를 신성한 사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와 두려움과 좌절을 바닥에 흩뿌리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이 사원을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며 존중할 것입니다. 누가 어떤 조건 하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오를 의미하면서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사원을 혼돈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침묵시킬 때마다 당신의 사원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실을 존중할 때 당신의 사원은 빛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자연스럽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밀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홀로 고요히 앉아 당신의 생각이 아닌 그 아래의 공간의 진정으로 귀 기울여 보았습니까? 침묵은 엠패스의 약입니다. 침묵 속에서 오라는 재조정되고 하루 동안 쌓인 심리적 잔해가 떨어져 나갑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인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암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귀한 엠패스 오라의 숨겨진 힘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감수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것을 예술, 글, 치유
혹은 누군가와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단순한 행위와 같은 창조 행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존재감은 창조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판단이나 의도 없이 온전히 존재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펼쳐질 수 있는 신성한 장을 만듭니다. 이것이 일부 엠패스들이 타고난 예술가, 상담가 또는 비전가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주변의 모든 그림자를 흡수하는 스펀지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빛 속으로 솟아올라 당신의 감수성을 창조와 치유, 그리고 진실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특별한 오라 속으로 온전히 들어설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힘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영혼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당신은 세상에 느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며 마음이 짐이 아니라 나침반이며 진정성의 조용한 빛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진실한 형태의 힘을 찾는다는